안녕하세요. 스노우보드 강좌를 처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강습을 받으시라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되고요. 우선 대부분 보면 유료 강습을 안 받으시죠. 친구들하고 타고 친구들한테 배운다고 하고 지인이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대부분 스키장을 따라가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우선 스노우보드는 스노우스키랑 하계랑 동계랑 좀 다른 부분은 동계 같은 경우 코치가 없다는 거예요. 코치님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수상 웨이크보드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배를 몰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 강습을 받는 거는 어, 좀 비교를 해보고 효율이 맞냐 안 맞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스노우는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티칭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가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친구나 지인분들이 무료로 가르치겠다. 따라와라 다 가르치겠다. 이건 정말 아니고요. 이제 그 친구나 지인분들이 좀 많이 잘 타신다. 강습의 경험도 있고 하면 무료니까 뭐 괜찮죠. 타시면 되고요. 근데 여름에 비해서 겨울이 많이 비싸죠. 기본적인 가격대를 설명드리면 초보 시작하자마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냥 제일 싼 걸 해도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가까이 할 거예요. 1대1 기준으로. 그다음에 좀 더 레벨 1이나 레벨 2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20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그리고 프로분들은 데몬이라 그러시죠. 그런 분들은 최소 30만 원이죠. 2시간 기준이에요. 2시간 기준. 그러니까 초보 때는 어, 돈이 많으시면 데몬 분들한테 배우고 이러시면 좋죠. 근데 효율을 따지셔야 돼요. 효율을. 돈이 많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에 뭐 여기도 보면 스노우보드 쪽에 제일 큰 커뮤니티는 헝그리보드죠. 여기 보면 강습 게시판이 있어요. 강습 신청하고. 되게 많은 프로분들이 계시고요. 잘 가르치신 분이 많아요. 근데 강습 비용도 뭐 다 다른 거라서 이걸 잘 효율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솔직하게 2시간에 20만 원도 많잖아요. 그 20만 원 대부분 안 받거든요. 2시간에 20만 원인데. 근데도 강습 시장이 제일 싼 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효율이 좋은 거죠. 그냥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정말 안 좋아요. 내가 2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2시간을 투자했는데 얼마나 잘 탈 수 있냐. 혼자 배우는 걸 줄여줄 수 있냐.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배우면 이렇게 리프트도 아니죠. 저 구석에 가서 이제 내려오는 거 먼저 배우죠. 리프트 안 하고. 그거 1시간 하고 1시간 리프트 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강습을 배우면 솔직히 2시간을 배워도 그냥 일자로 내려다 끝날 확률이 많아요. 그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배우면 혼자서 하면 한 번도 내려오기 힘들어요. 한 번도 친구 따라갔다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죠. 그래서 동호회를 찾아가요. 강습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겨울은 동호회를 많이 찾아요. 그런데 이거를 효율을 잘 따져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강습을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습을. 제가 웨이크보드도 그렇고 수상스키도 그렇고 시작할 때부터 유료 강습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시간 대비 제일 효과적인 거는 초보 때예요, 초보 때. 어느 정도 턴을 하고 잘 타게 되면 유료 강습의 효율이 떨어져요. 자, 뭐 여기 이런 거 정말 많아요. 베이직 슬립, 사이드 슬립, 베이직 턴, 에어 턴, 롤링 많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하죠. 낙엽이라 그러죠. 그냥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처음에 하면 많이 하죠. 진짜로 쭉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아니 처음에 하시죠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뒤집어서 하죠. 이걸 하고 사이드 슬립을 하죠. 사이드 슬립을 보시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낙엽이라고 그러죠. 낙엽.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이 본인들이 하시면 너무 많이 넘어지고 많이 못 타요. 베이직 슬립이라고 하는 이 내려온 이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 사이드 슬립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대부분 다 이걸 빨리 이걸 하고 나서 바로 넘어가요. 이렇게 빨리 사이드 슬립 좀 되면 베이직 턴으로 바로 넘어가고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안 좋은 자세로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 강사님마다 다 노하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큰 흐름이 있죠. 이건 다 비슷해요. 근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르칠 거냐. 그렇잖아요. 본인이 20만 원, 30만 원을 냈어. 그럼 2시간 동안 타가지고 실력이 많이 늘어야 좋을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이 강사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탈까? 어떻게 타는 게 더 효율적일까? 저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빨리 늘게 할까? 얼마나 더 20만 원을 받았으면 20만 원의 값어치를 얼마나 더 할까?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요. 자, 기본적으로 강습을 받으시면 크게 따졌을 때 뭐가 있냐면 크게 따지면 접근 방법. 첫 번째, 이 렌탈도 하고 이래야 되지 해야 돼서 렌탈샵에서 빌린다. 강습을 받는다. 2. 유튜브나 카페 등등에서 직접 컨택을 한다. 3. 지인 소개로 한다. 자, 대부분 이 정도 케이스가 되죠. 그건 네 번째, 스키장에서 운영하는 강습을 받는다. 대략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1번과 4번은 비추천이에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유튜브나 카페나 이런 데서 보고 직접 컨택을 한다. 가르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비교를 해보면서 가격도 괜찮고 하면 컨택을 해서 한다. 이게 가장 좋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습을 올리고 배우는 사람이 많다면 잘 가르칠 확률이 많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강습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는 거고 많이 가르쳐 봤다는 자신감도 있는 거고 자기가 잘 가르친다는 자신감도 있는 거죠. 대부분 비싸죠. 이거는 그분이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서 스쿨생들도 보고 가격까지 다 맞으면 잘 선택하시고요. 이게 제일 좋아요. 돈의 걱정이 없다면. 대부분 다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1번, 4번. 이거는 어떤 강사님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자, 다 똑같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강사가 다 똑같지 뭐 다를까?
많이 다릅니다. 많이. 자, 우선 접근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본인이 강사예요. 본인. 내가 강사야. 그러면 떠내기 손님이 있고 본인한테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매년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또 가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누구를 잘 가르칠까요? 힘들어요. 이 강사의 직업이 많이 힘들어요. 진짜 하루에 한 두 탕 뛰고 오면 두 탕만 뛰어도 그냥 녹초가 돼요. 초보자 강습은. 그래서 초보자 강습은 강습 많으신 분들은 초보자 강습 안 하죠. 초보자 강습을 왜 해요? 너무 힘든데. 잘 타는 사람들을 강습을 잘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힘들어요. 딱 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초보자 강습은 손 잡아줘야 되지, 기다려야 되지, 뭐 돌려야 되지, 뭐 엄청 힘들어요. 그냥 만일에 레벨 2를 따기 위한 반은 가면 한 3, 40만 원 하거든요. 예. 10회 하면 한 25만 원 뭐 이렇게 할인이 돼요. 10회 강습권을 끊으면. 잘 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 타기 위해서 이제 강습을 받는 거죠. 레벨 2를 따고 티칭 2를 따기 위해서 또 티칭 2 레벨 3를 타기 위해서. 근데 이 정도 되는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일반 렌탈샵이나 이런 데서 강습하시는 분 수준이거나 더 잘 탈 수도 있어요. 한 스키장에 풀로 살았다. 그래도 한 3년은 타셔야 돼요. 이 정도 되려면. 그러니까 엄청 잘 타는 거죠. 그런 분들도 강습을 받아요. 더 잘 타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분들 가르칠 때는 뭐 손잡아줄 필요 없죠. 그냥 딱딱 찍어주고 원포인트 알려주고 이렇게 타고 이런 연습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엄청 편한 편이죠. 근데 초보자 강습은 힘들어요. 이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막 이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티칭2 강습보다 한 5배는 힘들다 보면 돼요. 5배는. 근데 티칭2 가르치는 강습이 더 비싸죠. 힘든 건 초보자가 더 힘든데 강습 비용은 더 싸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코치님의 관점에서. 자, 계속 오시는 분이야. 그럼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죠. 왜? 계속 잘 타게 하고 계속 손님이니까. 꾸준한 손님이니까. 근데 렌탈샵에서 오고 스키장에서 운영하는 데서 온다.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거 떠내기잖아요. 계속 탈지 안 탈지 모르죠. 그리고 10명이 오면 자기 강습생이 될 확률은 한 명밖에 없어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든데 이런 분들 열심히 가르칠까요? 처음인데 열심히 안 가르친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키장에서 운영하는 강습생들은 직원이나 알바생들이 있는데 전문 강습이 아니라 좀 초보라고 보시면 돼요. 강습의 초보. 물론 이 중에서도 잘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또 자기한테 기본적으로 계속 받는 정규 강습생이 있고 정규 강습생이 없을 때나 이럴 때 이 스키장 강습을 하거든요. 렌탈샵도 마찬가지예요. 코치님 입장에서 자기한테 꾸준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꾸준히 받는 분들은 계속 가르치죠. 그러다 하다가 공백 시간 없어 타이밍. 근데 렌탈샵에서 강습이 들어왔어. 그러면 강습료를 보고 시간 좀 자기의 스케줄을 보고 돈을 더 벌려고 하면 이걸 뛰어요. 아니면 안 뛰죠. 왜냐하면 렌탈샵이나 이런 데서는 스키장에서 가져가는 돈이 있어요. 만일 본인이 20만 원을 냈어요. 자기 손님이야. 그럼 제가 20만 원을 다 가지는 거예요. 제가 강습을 받을 때. 강습료가 20만 원이면. 근데 렌탈샵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20만 원을 줬어요. 손님들이. 그럼 렌탈샵에서 한 30% 정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들어오는 건 15만 원 정도죠.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다 달라요. 이것도 스키장에서 가져가요. 그러면 똑같은 강습을 해도 15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한테. 20만 원짜리 강습이지만. 그러면 예, 본인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누구를 더 잘 가르칠까요? 20만 원짜리를 더 잘 가르치겠죠. 그 떠내기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번과 4번을 더 성의가 없게 가르칠 수 있어요. 더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아주 성의 있게는 안 가르친다는 거죠. 돈을 받았으니까 성의 있게 가르치죠. 네. 근데 아주 성의 있게는 안 가르치죠. 그리고 또 너무 찌들어 있으면 대강대강 가르치는 코치님도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대강대강 가르치는 사람들.
왜 이거 뭐 그냥 떠내기니까. 그리고 본인한테 들어오는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난 10만 원치만 가르치면 15만 원짜리야. 그럼 15만 원짜리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비추천이에요. 확률상 좋은 코치님 만날 수도 있지만 확률상 그럴 확률이 적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코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다 1번과 4번으로 강습을 받고 있죠. 그럼 지인 소개는 왜 괜찮냐? 2번이 제일 좋다 그랬죠? 2번이. 3, 이것도 코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요. 코치님 입장에서. 그래서 우선에 지인 소개면, 우선에 스키장이나 렌탈샵이 가져가는 비용이 없어요. 수수료가. 그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다 받죠. 그쵸? 그게 우선에 좋은 점이고, 본인의 입장, 강사님의 입장에서. 강사님은 또 지인이 소개해줬잖아. 그럼 지인이 잘 부탁한다 그러고 잘 가르쳐 달라 그러잖아. 그러면 자기가 지인한테 미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확률이 많은 거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저도 렌탈샵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대강 가르쳐요. 그렇게 열심히 안 가르쳐요. 근데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면 좀 더 책임감 있게 가르치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면 그냥 좀 뭐 그 사람들의 그 성의나 이런 걸로 봐서 적당히 가르치는 편이고, 카페를 통해서 오거나 이렇게 활동이 많은 사람들, 제 지인이다. 카페에서 좀 수상스키 쪽이나 이런 쪽에 활동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제일 잘 가르치죠. 열심히 가르치죠. 뭐 2시간이 강습이지만 3시간도 가르치고. 그런 식이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친한 사람, 아우, 더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료 티칭을 받기 위해서 컨택 포인트를 어디로 찾을 거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강사를 잘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 강사를 선택할 때 방법론이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찾아보시고 직접 컨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은. 아니면 지인분 중에 강사가 있어. 그런 분한테 배우면 돈 내고 배우면 더 좋죠. 세 번째는 지인 소개. 모른다. 그럼 좀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소개시켜주는 분을 믿고, 야, 이분이 무슨 뭐 안 좋은 분을 소개시켜주겠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면.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잘 가르치는 분을 소개시켜주겠죠. 그러니까 우선에 첫 번째는 강사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부분은 꼭 잘 이해하시고 선택을 하세요.